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큰 이슈를 기다리는 가운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장 전 보셔야 될 이슈들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모닝 뉴스는요,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확산이라는 걱정되는 키워드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태국 쪽에서 비상이 났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적 SD 바이오센서와 관련된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000억 규모 그리고 매각된 금액이 또 어디로 사용이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 쪽과 관련해서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그런 러브콜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 부문 매각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SD 바이오센서가 대규모 유형 자산을 매각합니다. LS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의 할증률이 120%에 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러브콜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20일 오후 대만에서 개막한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의 부스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HBM4를 잘 지원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올 하반기에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에 성공한다면 엔비디아에 무난히 납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부스에 전시된 샘플들을 살피면서 제품 세 곳에는 So Beautiful, Loves SK 하이닉스, 원팀이라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생산된 HBM 제품이 전량 판매되면서 시장 수요를 선점했습니다. 컴퓨텍스에 처음 참가한 삼성 디스플레이즈는 울트라 틴 원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2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상승한 건데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젠슨항의 발언으로 오늘장에서도 반등 흐름 이어갈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등 중화권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감염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태국의 설날이자 세계 최대 물축제인 4월의 송크란이 이번 확진자 급증의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세 조짐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홍콩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보건당국이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여름철에는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 시간외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 부분 매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어 스틸코드는 HS 효성 첨단 소재의 핵심 사업부로서 업계에서는 몸값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일 HS 효성 첨단 소재는 매각과 관련해 적격 예비 인수 후보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후보들에게 개별 통보했습니다.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은 사실상 HS 효성 첨단 사업의 캐시카우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상 매각 가격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D 바이오센서가 유동성 확보와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유형 자산을 매각합니다. SD 바이오센서는 20일 분당 빌딩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각 대금은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자산 총액 대비 2.6% 수준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캡스톤 자산운용으로서 처분 예정 일자는 오는 30일로 알려졌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853억 원, 영업 손실은 146억 원, 분기 순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LS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 할증률이 120%에 달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B는 LS 주가가 지금보다 최하 13% 이하 올라야 향후에는 대한항공이 보통주로 교환할 경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한항공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가 부양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 계약 내용에는 LS가 투자자인 대한항공을 배려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인 EB 발행 사례와 비교해서 보기 드문 조건을 제시했지만 보통주 교환이 실익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과 LS 모두 호반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번 EB 발행에는 여러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뉴스들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러브콜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초반부터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며 거듭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도 되는 단일화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서 단일화를 위한 논리적 구성 자체가 돼 있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선을 2주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단일화를 두고도 이준석 중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스윙포트라고 불릴 수 있는 중도층과 함께 2030 세대층의 표심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선까지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